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한상원 아나운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수요일 스포츠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 13명, 벨라루스 선수 7명이 출전합니다. 러시아 국적 선수로는 알파인 스키 남자 율리아 플레슈코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페트르 구멘니크 등이 포함됐고, 벨라루스에선 알파인 스키 여자 마리아 슈카노바,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한나 카랄리오바 등이 출전합니다. 이 선수들은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고 이들이 딴 메달은 국가별 메달 집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캘리포니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8 LA 하계올림픽 미국 야구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이 미국 대표팀을 맡기 위해서는 MLB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허용 여부가 매듭지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마이클 캐릭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2연승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로 올라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상 악재를 만났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맨유의 파트리크 도르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10주 정도 결장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미국 프로 골프 투어에 복귀하는 미국 골퍼 브룩스 캡카가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기자회견에 참석해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며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타이거 우즈는 예전부터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던 대상이라며 PGA 투어 복귀에 대한 조언을 우즈에게 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필라델피아가 61점을 합작한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를 앞세워 밀워키를 139대 122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동부 컨퍼런스 6위로 올라섰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갈 길이 바쁜 밀워키는 3연패에 발목 잡히며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연우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김지한 기자가 동계올림픽 출장 가기 전에 마지막 출연이라고요? 네,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아이고. 벌써 지금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그러네요. 예, 어느새 개막 9일이 남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2월 2일에 지금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랴부랴 취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제가 한 3주 정도 취재를 정도? 갔다가 이제 폐막일 다음 날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 김지한 기자가 2월 2일 출국이거든요. 그 다음 달에 3월 2일에는 제가 WBC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서 교대할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30일 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수단 본진이 30일에 먼저 밀라노 넘어가서 이제 시차 적응 그리고 이제 현지 적응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총 71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회였던 베이징 때와 대비했을 때 6명의 선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번 대회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올림픽 하면 이제 그 개막식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입장할 기수의 경우에는 피겨 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의 박지우 선수 이 두 선수가 대표팀의 이제 선수단 기수로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출국을 앞둔 선수들 취재를 김 기자님이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지난 여름부터 해서 선수들이 이제 뭐 훈련하는 곳, 뭐 평창부터 해서 뭐 진천 선수촌, 태릉 그렇죠. 선수촌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또 이제 현장 취재도 이제 하면서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네네. 뭐 지금까지는 뭐 스노보드 최가훈 선수, 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나연 선수, 김민선 선수, 또 쇼트트랙에 이번에 또 메달 기록에 도전하는 최민정 선수, 네. 뭐 스켈레톤의 정승기 선수, 뭐 정말 진짜 두루 인터뷰를 했고요. 네. 어제는 제가 또 이 피겨 스케이팅의 이혜인 선수 어허. 여자 싱글에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죠. 이 선수를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이혜인 선수가 4대륙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죠. 네. 그래서 또 이 대회에서 전체 5위를 이제 차지를 했는데 뭐 선수 본인은 또 예방 주사를 잘 맞고 또 올림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서 뭐 또 굉장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또 이혜인 선수가 힘든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좀 잘 거치고 극적으로 올림픽에 가게 돼서 할 네. 얘기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혜인 선수가 2023년 세계 선수권 때 은메달을 따내면서 또 이 선수 이제 개인 커리어로서는 상당히 뭐 최정점에 이제 달았던 그런 이제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중간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까지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1차 선발전에서 3위였는데 2차 선발전에서 이거를 뒤집었거든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올림픽 이제 출전권을 따냈는데요. 뭐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네. 이혜인 선수가 이 피겨 스케이팅을 이제 한 그 문장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오.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이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도 이혜인 선수가 평소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 자신의 생각을 뭔가 가다듬거나 뭐 정리를 할 때 좀 어떤 글 쓰는 거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뭔가를 좀 깨달은 한 챕터를 뭔가 이제 쓰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네. 올림픽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또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뭔가 내가 할 거를 다 보여주고 또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혜인 선수의 이 올림픽에 대해서 또 임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또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혜인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어떤 책을 써내는지도 좀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4대륙 선수권 대회가 올림픽 최종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준환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네, 남자 싱글 부분에서 이제 기술 점수 97.46 그리고 예술 점수 87.27점으로 총점으로 이제 184.7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총점이 이제 전날 있었던 쇼트 프로그램 점수까지 합치면은 총점이 273.62점으로 종합 2위에 올랐거든요. 사실 근데 이전에 열렸던 쇼트 프로그램에서 점프를 하다 넘어지면서 6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 시즌 베스트 점수를 하면서 모든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2위를 따냈는데 1위였던 이 미우라 가오 선수와 0.11점이라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어허. 아쉬웠죠. 이 네. 실수 한 번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차준환 선수 4대륙 선수권에서 22년도에 금메달, 24년도 동메달 그리고 작년에는 은메달을 따냈었기 때문에 두 대회 연속 은메달이라는 좋은 성과를 또 냈고 제가 보기에는 성과 그 어떤 성적도 성적이지만 사실 이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앞두고 부츠를 바꾸면서 약간 좀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부츠 때문에 거의 뭐 10번 가까이 교체를 할 정도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스케이트 부츠를 처음 바꾼 다음에 첫 국제 대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좋은 성적 포디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아마 좀 유의미한 성적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컨디션이 좋은 차준환 선수 그리고 부츠에 완전히 적응한 차준환 선수라면 또 올림픽에서의 메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 여기에서 좀 더 덧붙이자면요, 이 차준환 선수의 이번 그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이 네.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직전에,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에 그것도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바꿨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랬는데 이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냐? 지난 시즌에 차준환 선수가 동계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성과를 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을 이번에 꺼내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기술이 막 뭐 고난도 기술이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네.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이 표현력, 기술의 질적인 부분에 뭔가 좀 이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 보관이 있었고요. 이번 이 4대륙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차준환 선수가 본인의 어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이 프리스케이팅 교체가 일단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좀 평가를 해봄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 대회, 그러니까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 4바퀴 반 이 점프를 하는 미국의 일리아 말리닌 선수, 네. 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던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 또 유럽 챔피언인 프랑스의 아당 샤오잉파 이런 선수들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차준환 선수가 완성도 있는 자신감 있게 이 완성도 있는 연기를 펼쳐준다면은 저는 동메달 그 이상의 어떤 이 성과도 분명히 노려봄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또 동계올림픽 앞두고 여러 소식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지난 대회였던 평창 때 스타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왔는데 스노보드 월드컵 평행 대회전 부분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메달 획득에는 좀 실패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4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상호 선수가 지난 평창 올림픽 이후로 약간의 좀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또 다시 한번 조금 페이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밀라노 그리고 코르티나 단페초의 빙질에 설질에 잘 적응을 한다면은 조금 더 파란 혹은 그 이상의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스노보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교포 선수인 클로이 김의 올림픽 3연패 이 미국 매체에서 관심사로 뽑더라고요. 네, 이 클로이 김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이미 올림픽 2연패를 이뤘고요.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이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따낸다면은 스노보드 전 종목을 통틀어서 올림픽 3연패를 이룬 최초의 선수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야후 스포츠에서 최근에 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질 주요 스토리 라인을 이제 꼽았는데요. 네. 이 스토리 라인이 이제 10개를 꼽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한 선수 스토리 라인을 바로 이제 스노보드 클로이 김의 3연패 여부 이거를 이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최가훈 선수가 좀 강력한 경쟁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제 2025-26 시즌에 월드컵에서 지금 벌써 최가훈 선수의 우승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클로이 킴 선수가 최근에 또 이제 어깨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 1순위였다면은 이제는 최가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최가훈 선수가 또 젊은 선수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적 기량이 급상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여지지만 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이런 기회가 우연찮게 주어지는 건 역시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또 나머지 경기들에서도 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이 10개 스토리 라인 중에서는 이제 린지본 선수, 그렇죠. 스키 여제로 꼽히는 이 린지본 선수의 금메달 도전이 이 클로이 김에 이어서 두 번째 스토리 라인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이어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나서는 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 그렇죠. NHL 선수들이 이번 출전을 하거든요. 이게 네. 이제 또 꼽히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 선수들의 이 개인 중립 선수 자격 출전, 또 여기에다가 미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서 금메달 이제 도전하는 것, 또 이 구 아이링 선수, 이 선수가 원래는 미국에서는 이제 에일린 구로 이제 불렸던 선수인데 맞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기화를 했죠. 이 구 아이링 선수의 이제 이번 대회 3관왕 도전 여부, 또 여기에다가 신규 정식 종목으로 이번에 채택된 산악 스키에 또 이제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10개 스토리 라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또 올림픽이 임박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선수단 규모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출전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씩 확정이 되면서 공식적인 선수단 규모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였던 중국은 이번에 126명의 선수를 파견하면서 어게인 2022 그때의 영광을 좀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 네.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했고요. 역시 이 동계 스포츠에서도 미국이 절대 강자인 것은 여전한 것 같은데 역대 최다인 232명의 선수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중국도
100명이 넘는 선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의 2배에 가까운 규모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NHL 선수들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에서 상위권 입상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최국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보다 많은 선수단이 참가를 합니다. 네. 역대 최다 선수 파견인 196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이탈리아가 개최국이었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어떤 종목에서 깜짝 스타가 나올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올림픽 성화가 이탈리아 코르티나 단페초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르티나 단페초에 도착을 했고요. 이게 네. 그 이제 이 지역의 이 성화가 올림픽 성화가 도착을 한 것은 지난 1956년 이후에 70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뭐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 명칭에서도 보듯이 두 도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화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봉송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맞춰서 성화대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게 그 코르티나 단페초와 함께 밀라노에도 함께 성화대가 이제 이번에 선보입니다. 성화대 2개군요. 성화대 2개입니다. 이게 네. 올림픽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또 디자인이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이게 건물 아치 안에다가 이게 구 형태로 이거 성화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뭐 성화대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인식되는 게 이제 성화봉, 그러니까 성화대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렇죠. 그런 기본적으로. 형태라면은 이번에는 이 건물 아치 안에 어떤 구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인상적인 그런 동계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올림픽 성화하면은 유명인들이 이렇게 들고 뛰는 장면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화봉송. 네, 이번엔 또 어떤 분들이 성화봉송을 하게 뭐 됐나요? 헐리우드 배우로 너무나 유명한 제키 챈, 성룡 씨가 또 참여를 했고요. 네. 아까 저희가 언급을 했던 구아링, 에일린 구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배우들인 허슨 윌리엄스, 코너 스토리 다양한 배우들도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스포츠 코너를 들으시는 분들은 축구 선수들 이름이 아마 세리에에서 뛰었던 많은 선수들 네. 이름 궁금하실 텐데 뭐 이탈리아가 2006년에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주역이었던 파비오 칸나바로 그리고 필리포 인자기 성화 네. 봉송에 또 나섰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비에르 사네티, 이브라히모비치, 파브레가스 같은 뭐 이탈리아 국적의 선수들은 아니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뛰더라도 그러니까 세리에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뛰었던 수많은 선수들이 또 성화 봉송에 참여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 그러니까요. 네. 또 이 성화봉송하면 마지막 주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나요? 우리가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김연아 선수가 네. 마지막에 이제 점화를 해서 지금도 상당히 또 많이 또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화대가 2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좀 또 어떤 식으로 네. 점화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뭐 약간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 성화 점화는 원격 조정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이지 않을까. 뭐 영상 통화 싶고요.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동시에 착 맞춰가지고 해야 그렇죠. 되는. 드론이 뭔가 할 이제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력 후보로는 뭐 조금 이렇게 꼽힐 만한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쇼트트랙이 그 아리안나 폰타나라는 선수가 유명하죠. 상당히 네. 유명하죠. 이번 대회도 출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 이탈리아 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점화를 할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통산 최다 메달을 따낸 선수 중에서 이 크로스컨트리에 이 마누엘라 디 첸테나라는 선수가 있고 네. 여기에 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이 이름인 것 같은데 1990년대 스키 전설 알베르토 톰바가 아마 이제 성화 최종 점화를 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계올림픽 소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이어서 V리그 소식을 포함한 스포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올게요.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배구 V리그는
25일이었죠. 올스타전을 했고 휴식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자체는 K스타가 세트 스코어 2세트 총점제로 있었는데 40대 33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남자부에서는 최우수 선수상 그리고 세레머니상을 김우진, 신영석 선수가 가져갔고 여자부에서는 MVP 세레머니상을 양효진 그리고 이다연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춘천에서 했잖아요. 근데 네. 춘천이 연고지가 아닌데 네.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하게 된 건지. 아무래도 이제 V리그가 뭐 지금 물론 이제 연고 도시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좀 더 이제 확산하는 맞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확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춘천에서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맞습니다. 뭐 컵 대회도 뭐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연고지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해왔고 이런 노력들을 V리그에서 최근에 참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외연 확장에 좀 힘쓰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자, 올스타전이 본 경기보다 또 이벤트 경기들이 재밌잖아요. 이게 메인 본 경기죠. 그렇죠. 어떻게 좀 그 톡톡 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까? 사실 경기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난 감독 같은 경우는 부신의 깃발을 본인이 갑자기 잡더니 부심한테 서브를 시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갑자기 서브를 넣어야 되는 네. 상황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이 득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세리머니 뭐랄까 좀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세리머니들 다들 열심히 준비해 오는데 이 하현용 감독 대행은 제가 보기엔 아무런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아요. 막 춤을 보여줘서 오히려 좀 화제가 됐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청룡영화제에서 화제가 됐었던 굿굿바이 안무를 또 이제 이다연 선수가 이 선수도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성현 감독과 함께 이 마치 그 화사와 박정민의 모습을 아이고, 네. 떠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양효진 선수는 갑자기 본인이 주심을 끌어내려 직접 심판을 보질 않나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심 보던 이 송인석 전 선수죠. 뭐 전 선수니까 당연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마무라 선수한테 블로킹으로 잡히는 모습도 있었어가지고 여러모로 이게 올스타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팬들의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자, MVP를 수상한 양효진 선수가 은퇴 관련 발언을 해서 또 이게 주목을 끌었어요. 네, 경기가 끝나고서 취재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 후에 이제 은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워딩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에 좀 이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공격 등을 할 때 자세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약간 괜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은퇴를 고민하는 어떤 배경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 시즌에 앞서서 병원 검진에서 무릎에 물이 찬 것이 발견이 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양효진 선수가 혹시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좀 걱정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이 끝나고서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했고 네. 또 양효진 선수도 워낙 V리그 여자부에서 정말 이 많은 기록을 또 세웠던 그렇죠. 또 스타급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가 이번 시즌을 마치고서 또 이 거취에 대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배구계는 좀 술렁였던 지난 주말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은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연경 선수의 인기를 네. 또 한 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김연경 선수는 뭐 어떤 선수보다도 여전히 인기가 네.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배구계가 이 김연경 포스트 김연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 그래도 이번 올스타전 다양한 선수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백을 잘 메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올스타전이었습니다. 네, 자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프로배구는 내일 재개됩니다. 네. 이 봄배구를 향한 경쟁이 또 치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두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네.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못지않게 3위, 4위, 5위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개 팀의 승점 차가 단 3점 안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 싸움이 뭐 계속해서 아마 시즌 거의 막판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네. 여자부 같은 경우에도 이 당초에 하위권으로 분류가 됐던 흥국생명이 지금 계속해서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5연승을 거둔 상태에서 전반기를 마친 그런 상황인데 여자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위표가 아주 촘촘하게 중위권을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순위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좀 순위를 지켜보고 남은 두 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님이 좀 남자부부터 짚어주실래요? 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은 현대캐피탈입니다. 승점 네. 47점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승점 2점 차로 대한항공이
승점 45점 기록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사실은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계속 선두를 달리다가 이제 잠시 좀 주춤한 사이 현대캐피탈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 됐는데 이 두 팀의 이 선두 경쟁 상당히 좀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고요. 이어서 KB손해보험이 승점 39점으로 3위, 이어서 한국전력이 승점 38점으로 4위, OK저축은행이 승점 36점으로 5위. 지금 이 세 개 팀 사이가 지금 3점 차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끝까지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은 지금 준 플레이오프가 또 치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6위에는 우리카드가 승점 29점, 또 그리고 삼성화재가 승점 15점으로 7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자부 순위도 한번 볼까요? 네,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로공사가 당연히 압도적인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52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네. 뒤를 이제 흥국생명이 또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승점 44점으로 8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이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어서 승점 42점으로 3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BK 기업은행 많이 올라왔습니다. 4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GS칼텍스가 또 이 봄 빼고 막차를 타기 위해서 승점 33점으로 IBK 기업은행을 3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페퍼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정관장의 순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후반기 첫 경기로는 어떤 대진이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남자부에서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이 맞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캐피탈은 현재 선두 경쟁 중이고요. 네. 한국전력은 중위권 싸움을 또 이제 펼치면서 그 중심에 있는데 두 팀 다 현재 상황이 이제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네네. 하반기, 후반기 지금 첫 경기에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든 좀 승점을 따내기 위한 그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자부 경기로는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흥국생명이 또 워낙 전반기에 또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흐름을 후반기 첫 경기에 이어갈지 또 이제 현재 이제 승점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GS칼텍스가 또 이제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어떤 또 달라진 모습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또 배구 이외 다른 스포츠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오픈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4강에서 또 한 번에 약간의 꿈의 대진이 또 완성이 됐죠. 네. 카를로스 알카라스 그리고 이제 즈베레프가 4강에서 맞붙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양 선수의 상대 전적 찾아보게 되잖아요. 6승 6패로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야, 이게 누가 이기든 간에 이제 상대 시드에서는 약간 한방 웃음을 짓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카라스와 츠베레프가 왠지 그냥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또 들고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학폭 논란에 휩싸였던 키움 히어로즈의 신인 선수죠. 박준현 선수가 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으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박준현 방지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이 학폭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뭐랄까요 좀 이제 대입까지도 이제 취소가 될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사회가 됐다 보니까 아마 이 박준현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조금 뭐랄까 좀 본질적인 근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는 최근에 이제 김범수 선수가 또 하나이글스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상 선수 명단을 기아는 넘겼습니다. 이제 보상 선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이글스가 종전과는 다르게 최대한 빨리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스프링 캠프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선수를 지명을 한 다음에 스프링 캠프에 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스포츠.